네, 안녕하세요. 저희 TT 2급 6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T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61회차 다운 받으시면 되고, 저희 아마 감독관 확인 번호가 BM3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트 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설치되고 나면 청정산업이라는 회사가 뜰 거고, 저희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표랑 관련된 문제 바로 풀이할게요. 첫 번째 문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험에서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나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작성하시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제 3만 원 초과 3만 원 넘어갔대요.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시고 이게 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 먼저 보셔야 하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명함 인쇄를 의뢰하고 도서 인쇄비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처리해야 되겠구나. 제작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취한 영수증이고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도 저희가 지금 가산세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저희는 그러면 영수증 수치면세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구분란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래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처리하시고 우리는 800번대 도서 인쇄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 처리하실 건데 날짜 6월 4일입니다. 가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6월 4일 사변에 도서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째 도서 인쇄비 방금 여러분들 문제지상에 5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5만 원. 대변에 뭐 줬죠? 현금 줬다 그랬죠? 현금 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러 가볼게요. 결산 재무제표 1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셔서 지금 기존에 무언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 할 일 할게요. 2023년 언제 거래했냐면 1월 4일이시죠? 0104. 어디랑 거래했느냐? 저희 문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우인쇄랑 거래했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등등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우인쇄. 대표자 이선우. 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아이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51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바로 넣을게요. 122561234 엔터. 거래금액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엔터. 그러고 여기 구분 자리에 저희가 문제 읽으면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분 자리에 아무것도 넣을 게 없으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금 입력하셨던 도서 인쇄비 800번대 도서 인쇄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2에서 여러분들 선후인쇄에 해당하는 내용 입력을 하셨고 다음과 같이 입력되고 나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1 들어가셔서 저희 없는 것 같죠? 명세서 2에서 불러오기 또는 F4번 눌러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건이야 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방금 입력하신 5만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12번에 있는 명세서 제출 대상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X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통은 이번에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 회차는 뭔가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 춘천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이라고 돼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통예금에서 30만 원 공채 구입했다라는 내용 있고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법령에 의한 공채를 액면 금액 그대로 구입하셨다라고 합니다.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 여러분들 요거 채권의 유형자산 취득하실 때 채권의 강제매입이라고 해서 보셨던 내용 있으시거든요. 뭔 소리냐? 우리가 차 사는데 지금 차량 구입하시는데 공채의 공정 가치는 26만 원이에요. 근데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공채를 같이 구입을 하시는 거라서 우리는 제값 주고 샀어요. 액면 금액 그대로 주고 30만 원에 취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공채 매입한 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26만 원에 해당하는 공채 금액만큼, 공정가치 금액만큼만 넣어줄 거고, 그러면 4만 원만큼 저희는 비싸게 샀는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4만 원은 우리가 차량 구입하면서 4만 원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4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차량 운반구 계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비용처럼 푸는 거죠. 그리고 모두 보통예금에서 줬다라고 했어요. 기업은행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오늘 날짜 2월 14일입니다. 날짜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2월 14일. 먼저 차변에 저희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셨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 금액 그대로 26만 원 취득하셨어요. 또 차변에 우리가 제값 주고 사서 30만 원 주고 사서 4만 원만큼 더 지불하신 부분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실 겁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어느 은행이죠? 기업은행. 저희는 꼭 보통예금 계좌, 은행 계좌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예금 계좌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은행 넣어 주셔야 해요. 대변 30만 원. 지금 문제 거래 자료만 입력하시면 되는 문제라서 여기서 끝이에요. 차변에 단기 매매 조건 26만 원, 차변에 차량 운반부 4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 30만 원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용 보시면 퇴직연금 계좌에 뭔가 600만 원이 들어간 내용 같은데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는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삼성생명으로 자동 이체된 퇴직연금 이체 내용이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확정 급여형, DB형이면 뭐라고 처리하기로 했다? 저희 이거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퇴직, 연금, 무용,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확정 급여형이면. 확정 기여형이면 저희는 퇴직, 급여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죠. 그래서 옆쪽에 봤더니 저희는 비용 계정 800번대 사무직, 500번대 생산직으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6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거 처리된 내역이 아래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래자료 입력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월 12일에 가서 이 내용 그대로 입력해 줄게요. 4월 12일 사변에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어디다가 저희는 집어넣냐면 삼성생명에다가 넣는데요. 얼마? 300. 또 저희는 차변에 퇴직, 급여 처리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중에 먼저 사무직 나와 있죠. 사무직의 퇴직급여 150만 원. 또 퇴직급여 또 찾아줄게요. 퇴직급여 찾으셔서 500번대 퇴직급여 150만 원. 맞나요? 둘 다 150, 150? 됐죠? 대변에 보통예금, 어느 은행? 기업은행 보통예금 600만 원 돈이 나갔습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삼성생명에 집어넣었습니다. 300. 800번대 퇴직급여 150, 500번대 퇴직급여 150,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지 순서대로 쭉 이어서 풀게요. 저희가 조회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 푸시고 나중에 결산하는 문제 푸시고 나서 일반 전표에 해당하는 조회 문제를 푸시게 되고 그리고 지금 실무 수행 2 부가세 관리 부가가치랑 관련된 문제 쭉 푸시고 나서 조회 문제를 푸시게 되거든요. 순서대로 그냥 쭉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저희 실무 수행 1번은 끝났어요. 하나, 둘, 세 개. 어렵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부속명사에서 뭐 받으러 들어가서 하라는 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부가세 관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리는 1번에서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 발급하시는 거 나와요. 두 번째,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는 거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부속명세서 작성하시는 것들 나올 텐데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해서 1번 포웨이 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일단 빨간색이었고 우리는 매출했겠구나라는 거 당연히 아실 수 있고 문제상에서도 공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 1번에서는 대부분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 보고 발행하라, 발급하라라는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세액자리에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세액자리에 부가세 있으면 우리는 과세 매출 과세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11번이겠죠. 또는 세액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0원이다. 라고 나오면 매출 0세, 1, 2 0세 넣으시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저희는 부가세액 있으니까 매출 과세입니다. 그래서 1, 2과세로 입력할 거고 회사는 코웨이 산업에서 4월 10일에 계약금 200만 원 받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라고 합니다. 돈 다 받았나 봐요. 1번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입력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날짜 5월 15일입니다. 프로그램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잠깐 닫아두겠습니다. 전표 입력 장부에서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오늘 날짜가 5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5월 15일 날 넣어볼게요. 매출 과세 11 과세. 저희는 온수 정수기 팔았다라고 되어 있고 수량 10개, 단가 60만 원짜리. 거래처는 코웨이 산업에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직접 발행할 거기 때문에 비워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분계자리 3 호남 만들고 내려가서 입력해 줄게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들어와 있을 거고, 차변에 넣을게요. 저희가 이미 계약금 받았던 게 있거든요. 선수금 200만 원 받은 내역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받으실 돈이 여기 K랩은 차액이 위쪽에 보통 나오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아래쪽에 여기 있어요. 차액.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차액에 해당하는 46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 지금 보시면 보통 예금의 거래처가 프로그램 설정상 그냥 거래처가 바로 코웨이 산업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의 보통 예금은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보통 예금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5월 15일자 1번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저는 메인 매출 전표 가서 내역 입력했고,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발급 전송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부가세 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날짜 5월 15일, 5월 15일, 엔터 하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입력하신 코웨이 산업에 해당하는 내용 나올 겁니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누르겠습니다. 전자발행 확인 누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나올 거고 저희 조금 전에 뭐 이거 보통 예금으로 했다, 선수금으로 했다라는 내용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희는 나중에 실무 가시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발행하겠습니다. 발행하시면 저기까지 발행했고 전송하러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눌러서 들어가서 로그인 5월 15일자 매출 조회 하시고 저희의 지금 미전송 상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발행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송 성공이라고 나와요. 되셨으면 X 누르고 또는 ESC 눌러서 나가시면 되고 제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회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다시 조회 누르시면 여기 전자발행 뜹니다. 제가 방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우리는 전자발행이 되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수장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하시는 내용이고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공급했었어요. 발급했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 단가를 13만 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 단가를 12만 원으로 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단가가 12만 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기재사항 차고 정정. 우리 나중에 입력하러 가보시면 기재사항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정할 거다. 그때 우리는 뭐 공급가액 또는 세액, 공급가액 및 세액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보실 때는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할 거냐, 사유가 발생한 날 처리할 거냐, 그거 두 가지를 좀 보셔야 하는데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먼저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 오시면 내가 어느 날짜 거 수정하러 가야 되는지 저희는 6월 15일 거 수정하러 가셔야 하네요. 메인 매출 전표상에 6월 15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15일. 이거 수정하러 왔구나. 해당 거래 내역 클릭해 두시고 위쪽에 보시면 수정세금 계산서 있어요.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 수정사유, 저희 바로 되어 있어요. 기재사항 차고 정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2번, 3번, 4번. 공급가액 변동, 반입, 계약의 해제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저희 이거 알게 된 날이겠죠. 그 날짜로 전진 적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소급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차후정정 들어가셔서 저희는요. 공급가액 및 세액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1번.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6월 15일 거, 6월 15일 거 마이너스 처리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6월 15일 거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미니 정수기야. 몇 개? 100개. 얼마? 저희 13만 원으로 했어야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13만 원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2매 발행될 거예요. 2건이 발행될 거예요. 하나는 6월 15일에 우리가 12만 원 처리했던 거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 하나랑 6월 15일에 13만 원으로 발행되는 거 하나랑 그래서 거래가 여러분들 여기 확인 누르고 넘어가시면 거래 내용이 2가지가 따라 들어올 겁니다. 2건이. 확인? 그쵸. 2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하신 거냐면 지금 여기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래 내용 입력하셨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발급 전송하러 가보겠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전체 메뉴상에 전 조금 전에 해서 열려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있죠? 6월 15일 가볼게요. 6월 15일 6월 15일 그러면 한 건 원래 기존에 이미 우리가 발행했었던 내용 한 건 들어와 있을 거고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방금 작성하신 내용이 따라 들어와 있을 거예요. 2건. 그럼 그 2건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발행 전송해 주시면 되죠. 이거 하나하나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다 해도 전자발행 누르시면 안 되어 있는 2건에 해당하는 것만 발행할래? 라고 물어보거든요. 발행. 확인. 발행만 했고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6월 15일 매출 조회 하시면 2건 떠요. 2건 나오시는 내용 발행 해주겠습니다. 하나하나 발행. 2가지 이렇게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끝. ESC 또는 X 눌러서 나가시면 되고 저희는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서 저희가 거래 내용 입력하실 때 전자자리 비어있네요. 조회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네. 전자자리 비워두고 입력하셨고 실제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시고 오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됐다. 확인하셨는데 다음 문제부터 푸실 때는 아마 그냥 전자발행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냥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 읽으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저희는 면세 사와서 가공해서 제조해서 과세로 팔아요. 면세에 해당하는 걸 사와서 과세로 팔다 보니 면세를 사오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야, 우리도 면세 사왔지만 일부는 조금 공제해주면 안 되겠니? 너무 부담돼. 라고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달라고 여러분들 신고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저는 적격 증빙 들고 가서 제대로 된 자료를 들고 가서 공제해 주세요라고 해야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가서 문제부터 읽어올게요. 본 문제 하나서 음식점업을 겸용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여러분들 기출 문제 푸셨던 것들이 제조업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문제에 한해서 뭔가를 가공해서 제조해서 판다였을 텐데 얘들은 음식점업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1번은 돼지고기 현금 구입했습니다. 계산서입니다. 자료 2번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안 되겠죠?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라고 하면 그래 너 적격 증빙을 갖췄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제매입세 공제해줄게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여러분들 제조업일 경우 뭐까지 보셨냐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다까지 인정해줘요. 농어민 직접. 얘네는 면세사 와서 제조해서 과세로 판다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문제는 음식점업을 하거든요.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건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2번에 해당하시는 내용은 저희 올라가서 해당 내역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면서 뭐 거래 내역서 같은 거 받은 게 적격 증빙은 아니다 보니까 안 돼요.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 문제상에서 2번은 공제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점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료 3번. 농산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가능하겠죠. 1에서 3번 개정 과목은 원재료로 처리하고 법인 음식점업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기출 유형이 이걸 다 줘요. 고맙죠.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제가 할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3의 거래 내역을 검토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으면 매입매출 전표 아니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려면 우리는 적요 6번 넣어주셔야 해요. 두 번째,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우리는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면세 매입입니다. 매입, 면세.
53번 면세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7월 10일자이고 온누리 농산이고 돼지고기고 200kg당 5만 원에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상에 7월 10일 가겠습니다. 메인 면세 53 면세. 분명 저희 돼지고기 샀다라고 되어 있고 수량 200kg, 단가 5만 원. 거래처는 꽃누리 농산입니다. 전자계산서라는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자리 그냥 비워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체크 안 했죠? 계산서상에 보시면 모두 현금으로 거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계도 1 현금 넣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간편하게 차변에 원재료 되어 있고 대변에 출근거래 현금이라고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의제매입세 공제 받고 싶으니까 원재료에 적요 6번 엔터 해서 넣어주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나중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셔서 자동으로 땡겨져요. 이거 적요 번호 생각 안 난다라고 하시면 F2번 누르시거나 그러면 여기 6번에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산물 거래 내역서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얘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전표로 가겠습니다. 오늘 며칠이냐면 7월 15일입니다. 전체 메뉴에 저 일반 전표를 아까 닫아서 다시 열게요. 일반 전표 입력하셔서 7월 15일. 차변에 뭐 샀냐면 원재료 샀습니다. 얼마? 60만 원. 대변에 저희 아까 자료 2번 보시면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구입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 60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확인. 음식점업이네. 근데 증빙을 제대로 안 챙겼네? 라고 하면 저희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신 지금 내용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요도 안 넣어요. 적요 내용도 넣지 않으십니다. 그냥 원재료 60만 원, 대변에 현금 60만 원 넣고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이요. 근데 저희가 면세 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하러 가보시면 아마 62번에 현금 영수증 넣어서 과세매 현과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세 없습니다. 현면 있어요. 현면. 넣으러 한번 가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저희 날짜 7월 30일 날입니다. 어디서 거래했냐면 하나로마트에서 거래했고 220만 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오늘 날짜 7월 30일이요. 7월 30. 매입 현면 60번 현면. 저희 뭐 샀다라고 했냐면 보리 10가마. 단가는 모르겠고 모두 220만 원 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로마트에서 산 거고 견자랑 상관없잖아요. 넘어가십니다. 뭐 주고 샀다 그랬냐면 현금 영수증 주고 사서 현금 주고 사서 현금 영수증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계 자리에 1 현금 넣으시면 됩니다. 대신 놓치면 안 되시는 거 저희는 원재료 취득하시는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들어가는 내용인데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실 거니까 적요 자리에 꼭 6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자리에 6 적용 꼭 넣어주셔야 나중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가셔서 조회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할 일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공제요건 갖췄으면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고, 두 번째,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네, 저희 다 입력했죠. 적요도 넣었고요. 두 번째,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조회해 볼게요. 전체 메뉴 가셔서 부가세 원의 아래에서 네 번째쯤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들어가셔서 이기 예정 7에서 9월 저희가 넣은 꽃놀이 농산과 하나로마트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시면 저희 문제에서 아까 공제율 106분의 6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기 104분의 4 되어 있잖아요. 요거 106분의 6으로 붙일게요.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 공제율 106분의 6. 됐죠? 그나마 문제에서 친절하게 공제율에 대해서 아니시면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텐데 이미 106분의 6, 106분의 6으로 변경하시고 나면 저희는 어쨌든 이 두 건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필요하신 거라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 화살표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보시면 의제매입세 계 나와요. 합계 총액 이라고 해서 문제지상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 프로그램상에 제시되어 있는 거 690565, 69, 저는 하나 메모하겠습니다. 690565. 신고서 작성했습니다. X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가세 일정 신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상에 부가세 원의 부가세 신고서. 여전히 7월에서 9월입니다. 따라락 조회해서 보시면 일정 신고서에 위제 매입세액은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게요. 지금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들어와서 보시면 위제 매입세액이랑 관련돼서 탭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위제 매입세액이랑 관련된 거 69만 565원이라고 떠요.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 컨트롤 CV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될 때나 다른 점표에 반영하셔야 될 때 여기 세액 자리에 놔두시고 컨트롤 C 눌러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세액 자리에서 69만 565원 컨트롤 C하고 X. 내가 의제매입세 공제 입력한 거 들어와 있네 라고 보시면 저장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요거 메모도 했었잖아요. 여기 690565. 3번까지 했습니다. 4번 하러 가겠습니다. 4번 내용 우리 일반 전표 가셔서 방금 메모하신 690565 반영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부가세 대급금 공제해줘. 어디서 빼서? 다 내가 아까 원재료에 넣어뒀는데 원재료에 넣어둔 거에서 빼서 일반 전표 9월 30일에 가셔서 거래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상에 9월 30날 그 예정 신고 기간 마지막 날이라서 30일에다가 여러분들 입력하시는 거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90565 대변에 원재료 동일하게 저희 아까 심지어 컨트롤 C 해서 가져갔잖아요. 컨트롤 V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90565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아서 차근차근 하시면 의제매입세 공제도 어려우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셨을 때, 이건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파악이 되시고 나면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4번 문제는 잠시만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